현안 질의를 위해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지금 하겠습니다. 7분으로 하겠습니다.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루어진 보여주신 것은 공개된 그 준비기일에서 다 오고 간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그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은 당연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재판부에서 물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청구인 측하고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청구인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그런 주장은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의심을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것은 이제 그 청구인들이 주장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은 청구인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과정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주장은 피청구인 측에서도 그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심리에 굉장히 주요한 부분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상 발언 겸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내란 국제특위에서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재판부와 교감이 있었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민적 의구심이 들지 않겠냐는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제가 생중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어느 누구하고도 제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발언을 할까? 나름대로 제가 추측해 보건대 헌법재판소 1차 준비 기일 때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내란죄로 할 것인지 헌법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 측에서 입장을 정해와라 하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 대리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행위로 탄핵소추 안도 의결이 됐기 때문에 내란죄로 하다 보면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적 내용은 남고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으로 판단을 받겠다. 그래서 사실상 철회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권유라는 말은 왜 썼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1차 준비 기일 때 그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우리 소송대리인 간의 대화를 비춰보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헌법으로 할 건지 내란죄로 할 건지를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쟁점사항을. 그래서 아마 소송대리인은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재판관들과 청구인 측이나 피청구인 측이 무슨 교감을 했다거나 무슨 모의를 했다거나 이런 발언 자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헌법소추 탄핵소추 안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법률과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차 준비기일 때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준비기일 그때 우리 청구인 측과 얘기하면서 쟁점을 4가지로 정리를 대략 했습니다. 1. 계엄선포, 2.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표, 3. 군경 동원 국회 봉쇄 진입, 계엄 해제 요건 등 국회 활동 방해, 4. 군대 동원에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여러 4가지 쟁점으로
쟁점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청구인 측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쟁점은 이걸로 할 것인가 이렇게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고 청구인 측이 요구한 대로 헌법재판관들께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1차 준비기일, 2차 준비기일을 잘 보시면 의심할 여지가 1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주진우 의원께서 정청래 의원이 무슨 교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만약에 주장하시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권유입니다. 권유.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주진우 의원님 발언과 관련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준비기일 때 모습이 담긴 내용인데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준비기일에 형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 헌법 위반으로 소리 좀 키워주세요. 재구성하시기로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네, 재판부께서 그 유형적 사실관계로서 정리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로서, 그러니까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그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서 다룸으로써 또한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헌법 위반의 관점에서 한정해서 판단을 구한다 이런 취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그 형법 위반 부분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부분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고요. 예,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저 헌재 사무처장님, 예. 지금 저 변론 준비기일 준비 과정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저 보신 그대로입니다. 예. 결국은 헌법재판소 탄핵법정은 결국은 고위공무원의 헌법질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헌법재판법정이고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법정이지 개별 범죄의 성민 여부를 따지는 형사법정이거나 처벌의 형량을 결정하는 그런 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게 그대로 제 말이 맞는 거 맞습니까? 형사법정이 아니고 헌법법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하는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정입니다. 그 탄핵소추 대리인들은 이 건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서 원안에 아무런 변경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이미 조작해 온 것처럼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사실관계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언적인 비상계엄 발동 그리고 헌법기관 점령 등 내란 행위의 그 사실관계 그것도 모두 심판 대상이 되는 것 맞습니까? 그 안에 기재된 그대로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출된 의결서를 변작을 하거나 그 내용에 변화를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저는 못 들어보셨죠? 들어봤- 예. 그리고 결국은 사실관계가 모두 그대로고 원안도 변경된 바가 없고 다만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헌법 위반 중심으로 법리를 재구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 어떤 그 형사법정에서 다룰 내용을 굳이 여기서 주장하지 않겠다라고는 이 내용 쉽게 말하면 소송을 재판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소송 수행 방식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 말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피청구인 측에서
그 피청구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법사위원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히려 더 강한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한 적이 있었고 헌재가 파면 결정을 인용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에 이루어진 사건. 예, 박근혜 대통령 사건인데 이와 똑같은 전례가 있었다는 것.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냐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번 사건 이 전례 모르고 계십니까? 과거에 이 똑같이 했던 전례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잘 이해하겠고요. 지금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 아니, 사건과 계획을 관련된 우리 사안 처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예. 박근혜 대통령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그 전례 이걸 알고 계시냐고 사실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법률가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게 다른 사건 아닙니까? 다른 사건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라고 아니, 말씀드리는 전례가 건 있는 것을 있다고도 말씀도 못 적절하지 않은 하십니까?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리 피청군 측의 그런 그 공세가 두려워도 하실 말씀은 객관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전례가 없었다 얘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금의 심판은 권성동이 과거의 권성동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무슨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란죄를 그 부정하는 세력들이 내란죄를 뺐다고 태극기 부대 앞에서는 그 태극기 모독 부대 앞에서는 또 조화라고 자랑을 하고 또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는 시비를 걸고 또 심지어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인신 공격까지 하는 이 태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좀 대응을 대변인을 통해서든 헌재 입장을 제대로 좀 제시를 하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회피적이신 것 같습니다.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실만 그대로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피의자 체포 착수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공수처가 5시간 만에 포기하고 나와버렸을 때 주가가 다시 떨어지고 경기 상황이 나빠졌던 것 우리 처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피치사입니까? 국제 신용평가하는 그 지금 회사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신용 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빨리 진행되게 우리 처장님이 잘 보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부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수처장님. 네. 지금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만 하면 국민들에게 더 화를 돋구는 일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영장이 언제 나올까? 계속 자다 일어나서 뉴스 보고 기사 검색하고 또 체포하러 한남동 관저에 갔을 때 언제 영장 집행을 할까? 하다가 다시 실패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뒷말도 무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는 하시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공수처장으로서 저희들 그 체포 영장을 집행했는데 그 경호처의 그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그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그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공수처에서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나 경호처나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 짜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들어갔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억양 톤으로 봐서
그냥 행정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공수처가 하려고 했는데 경호처에서 세게 나와서 우리 못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합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절절한 국민들에 비해서. 다시 한번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그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정한 사과는요. 하루빨리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신속하게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영장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각오, 다짐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들 그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똑바로 하세요. 다음은 서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수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사범 맞습니까? 저희들 지금 내란 우두머리죄의 피의 사실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체포영장을 받았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라뇨. 이런 대통령 당장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처벌해야 합니다. 이 내란의 우두머리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고 선관위를 마비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내란의 우두머리를 잡으러 들어갔더니 경호처가 저항을 해요. 경호처의 저항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사법부의 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님의 명령장으로도 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그 체포영장이 어떤 이유로서도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또다시 탄핵의 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경호처 직원을 자기의 사병처럼 썼고 그리고 55 병사들, 33 병사들을 자기의 수족과 사병처럼 썼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또 하나의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그리고 관저 앞에 영장 집행을 하러 갔는데 43명이나 그 자리에 갔어요. 거기서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겠다며 불법을 자행했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내란 공범입니다. 저는 내란 동조자라고 판단합니다. 이 내란 동조자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다 보아두십시오.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총을 들고 왔어요. 총을 들고 왔는데 그때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는 없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서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막겠다고 특수공무 집행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젠 철저히 준비해서 확실하게 내란의 우두머리 수개를 확실히 잡아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였습니다. 경찰청은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경호본부장 2명 모두 다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수본 경찰에서 동원을 제대로 해서 철저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국회에 군인하고 그리고 경찰하고 국회 그리고 선관위 이쪽에 군인하고 경찰을 윤석열이 도대체 얼마나 동원했는지 아십니까? 자세한 자그마치 5,000명입니다. 자료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5,000명입니다. 국회에만 자그마치 2,500명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1,600명, 경찰은 3,200명을 동원했습니다. 공수처장 잘 보세요.
그날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때리자마자 동원된 경찰이 몇 명입니까? 3,200명이에요. 우리는 이제 체포영장 집행받고 이렇게 해서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은 다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고하는데 경호처는 이것을 막는다면 모두 다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경찰에게 확실하게 협조 요청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자,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앞에서 가로막고 있어요. 만약에 집행하는 당일날 그들이 있으면 그들은 공무집행 방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방해 행위가 일어난다면 또 그때 가서 또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맞죠? 방해행위가 일어난다면? 법무부 장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어요. 국회의원들이 저기서 막아요. 그럼 특수공무집행 방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속요건 해당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내란 수괴를 잡으러 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방해하고 있죠? 여기 철저히 비난받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묻겠습니다. 자, 5,000명을 동원해서 국회에 경찰과 군인을 데리고 왔어요. 총기를 가지고 왔어요. 실탄을 가지고 왔어요. 자, 계엄을 선포했어요. 계엄을 선포할 때입니까 지금이? 나라 지키라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계엄을 선포할 때입니까? 아니죠. 답변하기 힘들진 않고 속으로는 다 알고 있죠.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엄을 선포했어요. 윤석열은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계엄 사령관을 통해서 포고령 1호를 발표했어요. 이 포고령이 뭡니까 이게?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 더 없습니다. 세 번째,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어요. 그리고 계엄을 해제하려고 하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했어요. 그리고 법관을 체포하고 지시했어요. 법관을 체포하라고. 이런 자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더 이상 옹호하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은 빠른 시일 내에 째깍째깍 탄핵의 시계는 가서 윤석열을 탄핵시켜야만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란 행위,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죄가 있어도 헌법재판소는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란죄로 사형이다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이걸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윤석열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행위를 우리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뭔가 흔들려고 하는 국힘 그리고 보수, 구구, 반동들은 모두 다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제가 오늘 확실하게 밝혀두고 국민 앞에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신상 발언도 안 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발언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 의원님,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세요.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여러분들 위원장 제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하시고 내란을 비판하는 행위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하세요. 자, 지금부터 하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자, 하세요.
유상범 의원이 거기 계시던데요. 잘 갔어요. 유상범 의원 거기 제일 잘 갔어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영장이 제대로 영장이에요? 영장은 어떤 영장입니까? 체포영장은 수사 비밀 시설에 책임자의 수사로서 권력이야. 이게 뭐예요? 그러면 내란 수계가 아닙니까? 판결명에서 24시간이 겁니다. 법원이 그런 판결을 할 수가 없지. 법원이 왜 이제 판결 시키세요? 결정을 하고 판결이잖아요. 닦고 말죠. 절차를 무시하고 단정. 그러니까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자, 우리 법사위에서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 안에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 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쭉 하세요. 일관성 있게. 그리고 내란 수계를 법의 영장을 갖고 가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가가지고 반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내란 동조, 내란 공범 그런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받을 빌미를 안 주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왜 내란죄를 빼냐,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에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선고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고 그러면 이 의사진행을 계속해야 되는 위원장으로서는 의사진행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내란 수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맞나요? 예, 지금 사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접수되어 있죠. 예. 지금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형사소송법상 체포적부심으로 불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윤석열은 모든 것을 정쟁화시킵니다. 이렇게 마치 무슨 이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법기술자이죠. 그건 4년 전에 감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추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꾸고 내용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사무처장님, 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수괴죄를 인정하면 형사법정에서도 내란수괴죄 인정이 됩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수괴죄를 인정하면 윤석열에 대한 형사법정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귀속돼서 내란수괴 인정이 되냐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수괴죄를 인정을 하면 인정을 어떻게 한단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잖아요. 내란수괴죄를 넣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수괴죄를 인정을 하면 형사법정에서도 그에 기속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죄 인정했으니까 형사법정도 내란수괴죄 인정을 한다.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사법체계에.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무슨 전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만 받겠다고 정리한 거예요. 탄핵소추 사유를. 그런데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범죄 성립 여부는 판단 안 받겠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본인의 과거를 지금에 와서 부정하는 겁니까? 왜 모든 것을 그렇게 정쟁화해가지고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듭니까? 내란 수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려면 탄핵 소추단에 들어와서 반대를 하세요. 왜 소추단에 국회의원들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다 개혁신당까지 들어가 있어요. 본인들이 왜 안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에 참여를 안 했어요. 와가지고 의견을 냈어야죠. 왜 안 들어오고 밖에서 저렇게 정쟁화시키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윤석열의 이 끝도 없는 정쟁화, 그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를 해서 헌법재판만 받겠다는 것이 탄핵소추단의 의견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공수처장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전직 법무부 장관의 저 말에서도 알 수 있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힘으로 막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공수처 왜 1월 3일 현장에서 5시간 만에 나왔습니까? 처장님 답변하세요.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인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경호처에서 그때 현장에서 나올 때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화기를 휴대한 경호처 직원으로 인한 안전의 우려 때문에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화기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 5시간 만에 나온 게 뭡니까?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까? 뭐 여러 종류의 그 화기고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화면으로 그 보기에는 장갑차 유사의 차량도 있었고 저희들 지금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집행을 강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제보와 어떤 현장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화기로 인한 안전사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경호처 직원이 지금 제보를 했어요. 발포를 해도 된다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발언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당시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까? 어쨌든 그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자칫 그 충돌로 인해 가지고 그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그 수사하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그 더욱 집행해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저 경호처장이 저렇게 버젓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법원이 2번이나 판단했습니다. 적법하다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저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의 공범 박종준 경호처장이 저렇게 버젓이 얼굴 내밀고 나와서 국민들한테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윤석열식 언론 플레이거든요. 4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찰할 때도 밑에 부하 검사들 내세워가지고 자기네 뒤로 숨고 마치 불법한 감찰을 하는 것처럼 온 검사들 다 동원해가지고 언론에 저렇게 들이밀어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게 하고, 저래가지고 저 사람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현행범 체포를 왜 안 했습니까? 현장에서 국수본에서 하자 그랬는데 왜 안 했습니까? 공수처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 현장에서 다 의견이 합치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로 인한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그런 판단이었지 뭐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실행을 하겠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경호처장이 지금 현행범인인데 왜 체포를 안 해요? 거기서 체포를 하셔야죠.
그리고 공조본부는 이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회의체 형성해가지고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이 진압 작전에 대해서. 진압 작전과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온 것은 아니 맞습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몇 번 했냐고요? 회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이긴 말씀드릴 모였습니까? 제법 많은 숫자로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집행 때는 제대로 진압 작전 성공하십시오. 안 그러면 공수처 그만 폐지하세요. 그런 부분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의 뭐 고유한 말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는 하지 않겠는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기계적으로 좀 답변하는 듯한 인상이기 때문에 좀 진정성을 담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박은정 의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성 자기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예상 못했어요? 충분히 예상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압도적으로 진압을 했어야죠. 경찰 특공대 이번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재집행할 때? 경찰 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영장 체포 집행을 방해하는 듯한 발언은 자중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처장님 네. 이번에 재영장 청구했죠? 맞습니다. 며칠간 했어요?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뭐 공개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좀 있으면 체포영장 발부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다 알 수 있어요. 네. 지금 상태로는 지금 공개하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자, 영장이 다시 나오죠. 그러면 다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경호처가요 지난번보다 더 조직적으로 저항을 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또? 그러지 않도록 압도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인원, 장비 등을 다 갖추고 가세요. 지금 박정준 경호처장이나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벌써 체포했죠 지금. 그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나 장비나 물량 압도적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가시고 다음에 나오셔서는 변명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자, 김기표 의원님. 김기표 의원님 질의하세요. 판사가 이 얘기했잖아요. 저 수사 지휘하지 말라고. 개업을 하지 말았어야지. 수사장 수사 지휘권 행사 지금. 송석준 의원은 2024년도에 이어서 2025년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김기표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공수처장님. 네. 1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 1시 반에 철수했죠? 네. 공수처장님의 최종 결심이었나요? 네, 그 지도부의 결심이었습니다. 아니, 원래 당초 계획보다는 좀 공수처장님, 빨리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예. 처장님이 오케이 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왜 오케이 했죠? 저희들 그 차량을 진입하는 걸 기준으로 여러 가지 누가 계획을 보고하던가요? 세웠습니다. 누가 네? 보고하던가요? 현장 상황? 현장에서 그 우리 검사님, 부장검사님들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직접 보고받았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없는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직접 전화로 보고받았습니까? 네. 뭐라고 하던가요? 그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그 사진 등을 통해서 현장을 또 보고 있었는데 있었고 거기서 한 말이 뭐냐고 묻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저희들이- 전화로 한 말이 뭐냐고 묻잖아요.
저희들 차량이 진입이 안 돼가지고 원래 계획대로가 진행이 안 되는 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마다 스크럼에 의해 가지고 방해를 받았고 또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지금 그것도 있다라고 현장에서 한 말인가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부장 현장에서 자 많은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네. 제가 묻는 것은 마지막 그래 철수해라라고 할 때의 그 전화 통화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물리적인 충돌이 생길 거라고 하던가요? 지금 숫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적기 때문에 지금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그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공수처에서는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했죠? 저희들은 이제 진입을 해야 되고 또 방해를 하지 말라면서 그때 진입하고 전화상으로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검사가 저쪽에서 화기를 꺼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위험하다고 판세가 바뀌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서로 어떤 몸싸움 과정에 대해서 그런 위험성을 아니 체포하는데 순순히 잡히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것도 예상 안 했습니까? 몸싸움 하면 다 도망와야 돼요? 잡으러 간 사람들이? 저희들이 더 진입하고 또 어떤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숫자적인 면에서 또 우위를 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시도는 현장에서 해봤습니까? 검사나 같이 갔던 경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은 또 오고 가고 나름대로 계획을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처장님은? 그럼 지금 저는 지금 뭐라고 지시했어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가 큰 틀에서 처장님은 그때 당시 그렇게 들어가서 순순히 체포에 응하지 않는 한 무조건 나올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차량을 상당하게 준비를 했고 일단 차량이 들어가야 또 특히 화장실까지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됐습니다. 제가 들어보세요. 공수처 차장이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걸 보니까 체포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무슨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공수처가 어떤 준비를 했겠어요? 예? 털레털레 체포영장 들고 가서 해보려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스크럼 짜고 하니까 아유 안 되겠는데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실체가 그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 자 그러면 다시 체포영장이 나왔어요.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 더 조직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번과 같이 진입 퇴로가 막히는 그런 사태를 지금 맞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의 어떤 판단과 어떤 실제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공수처장님은 아마 현장에는 안 나가실 거고 현장에는 아마 경찰이 그 물리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의 집행에서 책임자 판단 결정권자는 누구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건 정해졌나요? 네, 부장 판사급으로 지금 정해져 부장 있습니다. 판사요? 부장 검사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가 현장에서 판단한다는 건가요? 네. 그럼 지도부와 현장에서 상의해서 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정확하게 책임 소재 나누고 판단하는 전권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경호처 사람들이 지금 몇백 명씩 스크럼 짜서 하는 것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몇 시간씩 밤새서 지금 눈 맞으면서 체포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장님은 얼마나 따뜻한 데서 주무신지 모르겠지만 사태를 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사람들이 1시 반에 나와가지고 우리 못하겠습니다. 현장이 너무 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공수처장 왜 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념하겠습니다. 2차에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 할 때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빼냐 마냐 하는 얘기를 우리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 하고 계신데요. 이게 논란거리가 아닌 것을 논란으로 만드는 재주가 아주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 의원께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모순된 결론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모순된 결론 안 나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형사재판 진행 중에 탄핵심판정처 정지할 수 있다는 조문을 들러서 형사재판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 저는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차라리 먼저 출석이나 하라고 그렇게 대통령을 설득을 하십시오. 예?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는 그 대통령을 두고 형사재판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주장이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해서 탄핵안이 가결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은 국회 대 피청구인 윤석열 이렇게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소추위원장이 지금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시고 그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이게 탄핵안이 마치 기각되기를 원하는 듯한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모순입니다.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의견이 다르면.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자기 모순적인 어떤 발언이나 주장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네, 김기표 의원님 법사위 첫 데뷔전인데 잘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주의 주장,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거기에는 제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들의 주장에 의해서 잘못된 인식이 국민들에게 퍼질 경우는 그것은 제가 바로잡곤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판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순영 서부지법 영장 판사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의 1심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한 판사입니다. 그래서 당시 권성동 의원이 이순영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경의를 표하고 좋은 판사고 이번에는 내란숙의 혐의자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을 한 것은 나쁜 판사고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순영 판사는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판결을 할 때 무죄 판결을 할 때도 이순영 판사고 이번에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 판사도 이순영 판사 같은 판사입니다. 같은 판사라도 잘못된 행위를 하면 비난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때는 좋은 판사였고 지금은 나쁜 판사라는 식으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본계를 벗어난 발언을 자제해주세요. 굉장히 비질서한 진행을 하고 계세요, 지방. 윤석열 좀 그만 옹호하세요. 좀 본분에 충실해주세요. 나오라고 하세요. 자, 이렇게 가짜 뉴스성, 허위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앞으로도 적극 개입해서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하세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잖아요. 네, 제가 질의할게요. 자, 좀 들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테니까 잠깐 좀 들어주십시오. 자, 김용민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김정원 사무처장님. 오늘 답변하실 때 보니까 헌법재판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아끼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오늘 말을 많이 아끼셨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왜 만났습니까? 이틀 연속 만났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네, 아니 이 자리에선 답변 못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 방에서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왜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왜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니까 탄핵 심판 4월 18일 맞춰서 결론 내지 말라 이런 요구까지 했다네요. 이런 얘기 듣고 있었으면서 왜 공개된 이 법사위원장에서는 답변도 못하고 공정성을 위해서 말 못하겠다 이렇게 다 뒤를 뺍니까? 앞으로 그런 태도 지양하십시오. 답변을 제가 아니요, 답변 들을 생각 없습니다. 공수처장.
자, 아까 질의 나올 때 답변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더 확인해 보죠. 당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이대환 부장이랑 차정현 부장이랑 직접 소통하셨어요? 이대환 부장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직접 소통하셨어요? 네, 전화 한두 번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 했습니까?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공수처장이 그날 집행을 못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언론에도 그렇게 알리긴 했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날 보니까 관저 앞까지 일단 진입을 했죠. 관저 앞에 진입했을 때 지금 공수처장은 그 자리에 경호처 직원이 200명 있어서 집행 못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30-40명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 직원과 경찰이 100명 이상 가서 더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차장을 경찰이 체포하겠다, 현행범 체포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대환 부장이 누군가와 전화통화하고 나서 체포하지 마라 라고 막았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공수처장에 통한 것 같네요. 체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저는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말씀드린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최종적으로 우리 지도부의 그 결단으로 지금 그 현장에 철수를 명했습니다. 예. 철수는 그 이유고 봐봐요. 공수처장이 그 현행범 체포를 하지 못하게 지시하니까 그러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 200명이 나와서 결국에는 중과부정 얘기하면서 철수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공수처장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서 집행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상황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에 공수처장 거짓말하지 마시고 수적 열세나 여러 가지 수적 열세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30-40명밖에 없었다라고. 이건 저 혼자의 얘기가 아니라 경찰이 여러 명이 진술하고 있어요. 공수처장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그날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공수처 검사로부터 오늘 집행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집행할 생각 없이 나갔던 거 아니냐는 거죠. 의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네. 이런 얘기는요. 공수처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공수처장 지금 이 자리만 피하려고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의원님 전혀 사실과 다르고 지금 공정본 차원에서 제2차 집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로 1월 3일 날 집회 포기했으면 그 직후에 바로 집행했어야 되는데 왜 시간을 계속 끌고 집행을 못했습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 물리력만으로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좀 고려됐습니다. 경찰과 협조를 해야 되죠. 네. 경찰 협조해달라고 국수본 찾아가서 부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로 상의를 경찰은 했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공수처장이 직접 찾아가든가 공수처 차장이 찾아가서 국수본에 찾아가서 이렇게 업무 협조하자라고 부탁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지. 따뜻한 공수처 사무실에 앉아서 집행할까 말까 하다가 물리적 충돌 있어 그럼 돌아와. 이런 지시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길바닥에서 빨리 체포해라. 그리고 국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수처장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까지 거짓말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윤석열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그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네. 그거 아직도 파악 못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체포하러 들어갈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 종합적 고려가 아니라 체포하러 들어갈 수 있냐고요? 영장에 포함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수사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영장에 만약 포함 안 시켰으면 공수처장 자체가 무능입니다. 수색 범위를 충분히 포함시켜야죠. 지금 도망간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색 범위가 여전히 관저로만 한정돼 있으면 그건 공수처장의 무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자, 체포영장 집행할 때 역할 분담 잘 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대로 국수본 찾아가세요. 직접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상의하시고 체포영장 집행 자체는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집행하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압은 경찰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여튼 제가 전체적인 답변을 취지가 하세요. 경찰의 주도권 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그 역할 분담을 전제로 계획을 짜겠습니다. 주도권 충분히 주고 방해 행위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방해 행위를 하면 현행범 체포하십시오. 그거 아시죠? 헌법상 불체포 특권도 현행범은 예외입니다. 아시겠어요? 현행범 체포하십시오. 방해 행위하면. 네, 유념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남동 공관촌에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참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의 관저 공관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주요 외국 대사관 관저들도 있고. 그래서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의 행태를 봐서 여기저기 다 도망다닐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까지 대비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김영민 의원의 주장은 매우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거기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보고 공관촌이라고 그럽니다. 한남동 공관촌.